우선 대표님께 지금 시장에 관한 진단부터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 평으로 저희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이번 주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도치되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만한 포커스는 우리가 원래 산타 랠리를 또 기대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급락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 상황에서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등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시장의 기회를 잡고 이제는 매수에 좀 가담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의견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5이슈 오늘 대표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들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직접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어주세요. 네. 같이 보시죠. 네, 보시죠. 네. 미끄럼탄 증시 진정세 10조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이슈인데요. 왜 이 주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네. 반갑게도. 뭐 사실 우리가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에 좀 도치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이걸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시장을 그럼 어떻게 해서 끌어올렸느냐? 저는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환펀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거. 네, 그래서 이제 무제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물론 무제한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사이클을 볼 때도 그렇고 이론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부양책들이 실제로 경제를 방어해 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혹시나 방어를 못한다 하더라도요. 무너졌다 올라갈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펀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방으로 올 때 그냥 쭉 미끄럼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좀 튀었다가 떨어지면서 튀었다 떨어지면서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 걸어줬던 브레이크들이 나중에 이제 튀어오를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최적의 시기를 우리가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각종 완화책을 쏟아낼 때 뭐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워낙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집 사면 큰일 난다, 폐가망신이다, 사면 안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선 정부에선 각종 완화책을 쏟아줍니다. 집 사라고. 뭐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면제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세금적인 혜택들도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일례로 뭐 금투세 폐지 관련된 이슈들도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게 되면 한번 우리나라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투자자들을 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도 개선이 발빠르게 언론이라든지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장일 때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는 제도들이 나와줄 때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투자에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무슨 소용이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투자를 시작해야 나중에 이제 호황장이 왔을 때 정말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과연 투입 시기가 언제일지에 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네. 투입을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투입이 될까? 혹은 언제 투입이 될까? 그 부분에 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때서요? 저는 계속해서 투입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계속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제가 한번 꺾일 수 있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돈을 미국으로 계속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할 수 없어요. 한계치에 달해요. 네.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은. 미국이 아무리 패권국이어도 주변국들이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는데 혼자서 생존해서 잘 나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 단계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이제 익절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올 때 수익 실현한 물량들이 한국으로 이제 넘어올 수 있겠는데 그때 제도까지 개선되어 있다? 저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시기 그리고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예의주시하셨다가 타이밍으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환경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증권펀드 투입 시에 우리가 수혜 섹터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섹터가 다 좋을까요, 대표님? 지금 증권펀드에서 대표적인 수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 요한타증권 쪽에서도 리포트가 나와줬는데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가전 IT 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총은 어느 정도 되는데 거래 대금이 좀 적은 이런 쪽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몸집이 좀 큰 기업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거나 특히나 우리나라가 수출로 강세를 띠는 업종들 있죠. 제가 기준금리 인하 수혜 업종으로 제약바이오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부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그쵸. 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중화 섹터입니다. 중후장대 산업들이죠. 특히나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조선업. 트럼프도 우리나라에 콜했죠. 네.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조선업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현대차그룹.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와 조선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증권펀드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조선을 또 선택을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저희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어떤 종목 대표님께서 승부수로 픽해 오셨는지 저희 지금까지 쭉 나눴던 얘기의 결과적인 목표치입니다.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조선하면 네. 중후장대 산업으로 유명한 현대그룹이죠. 아, 현대 쪽입니까? 네. HD 현대중공업 준비해왔습니다. 그 근거를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네.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완성 조선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지만 뭐 밑에 솔루션 담당하는 업체들도 있고 엔진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엔진 쪽에서도 강세를 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LNG 추진선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업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호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흔히 슈퍼사이클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최소한 한 10년 정도의 대시세를 보여주는 이런 섹터들을 보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저는 호황을 기대했었고 실제로 주가와 무관하게 조선업은 2020년도부터 정말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주를 싹쓸이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러면 향후 조선업이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당장은 엔진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업이랑. 왜냐하면 우리가 완성된 조선을 이제 끌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뭐 1년 쓰고 버릴 수는 없어요. 그쵸. 정말 크고 비용이 많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럼 기존에 쓰던 거를 환경 규제에 맞춰서 엔진만 교체하는 수요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힘센 엔진이라고 힘이 많이 셀 것 같아요. HD 네. 현대그룹에서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그런 엔진 분야에서도 그렇고 완성 조선 분야에 있어서도 강세를 많이 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중공업을 가져왔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업황이 좋을 거로 기대되면 신규 상장주들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상방으로 뚫고 갔을 때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반대급부로 안 좋을 때는 과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선업이 좋을 거로 기대하고 있어서 HD 현대중공업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주식으로서 탄력성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그 엔진 공급 쇼티지는 업계상으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엔진이 부족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엔진 가격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산업적인 시선도 있어서 저희가 같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가격 전략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HD 현대중공업 지금 제가 가격 전략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아, 그래요? 그런가요? 네. 차트는 네. 지금 보일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신고가를 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조정 후 지지 라인에 구축돼 있는 상황인데 HD 현대중공업은 저는 신고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갈 수 있다.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에서 눌림목이 나온 시점이라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